안녕하세요. 태연쌤 라디오 테라 김태연입니다. 그중에 영미리 세계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. 자,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세계여행을 한 지 오늘이 43일째더라고요. 43일 동안 미국하고 캐나다를 여행한 그 경험.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오실 때 또 캐나다로 여행을 오실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좀 미리 좀, 이게 이제 영미리잖아요. 영어 배우면서 미리 가보는 세계 여행이니까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. I started in Hawaii and then I flew to Seattle and then I went up to Vancouver by bus and then I went down to Seattle. And then I flew from Seattle to Chicago, and then from Chicago to here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몰랐어요가 안 통해요. 그러니까 미국이든 캐나다든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. 아, 몰랐어요. 죄송해요. I'm sorry. I didn't know that. 이런 건 안 통해요. 왜냐하면 You should have checked the policy. You should have checked it in advance. 미리 그걸 확인했어야지. 저 먼저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가는 버스를 이제 타고 갈 때요. 중간에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나옵니다. 짐을 모두 다 가지고 내려라.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지고 탔던 짐 그리고 아래에 실었던 짐 몽땅 다 가지고 내려서 공항에서 우리 수화물 검사하는 것처럼 모두 다 가지고 내려서 그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줄 서서 거기에서 똑같이 여기 왜 왔냐, 이 가방 속에 뭐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. 이제 어떤 그 여행자가 얘기했어요. 자기 가방 안에 이런 음식들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. 근데 거기 이제 그 짐 검사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. Do you have any food? Do you have any apples or vegetables or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. 그래서 no 하면은 오케이 그럼 보내줘요. 근데 만약에 no 했는데 open it, open your bag 했는데 열었는데 나왔어요.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. 그 페널티가. 그래서 그 파인 벌금 내야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I'm gonna trust you. I'm gonna believe you. 너를 믿을게. 네가 하는 말 믿을게. 근데 만약에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. You have to pay the price. 저는 통과했어요.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시애틀 갈 때도 겪었고 그때 이제 배고플까봐 사과를 씻어가지고 이 가방에 하나 저 가방에 하나 이렇게 넣었었는데 가방에 Do you have any apples in your bag? Yes. 그랬더니 take them out. 꺼내래요. 버리래요. 그리고 또 Do you have one more apple in your suitcase? 있네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. 있대요가 아니라 yes. 그랬더니 take it out. 그래서 꺼내서 버리고. 그래서 이런 농수산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국경 넘을 때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얘기했어요. 전 통과했고 또 다른 여행자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행자인데 그 이제 짐 검사하는 기계 거기에다 벨트에다 올리라 그래서 올렸는데 없다 그랬어요. 근데 통과했는데 열어봐. Open it. 했는데 열었더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막 설명을 했대요. I didn't know that there was food in my bag. I'm sorry.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Never lie again.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. 라고 하고 보내주긴 했대요. 근데 그건 폐기하고 근데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통과할 때 보니까 그 앞에 불닭볶음면 무슨 면 해가지고 전부 다 한글로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버리고 이제 가야 되고.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공항에서 시카고 공항에서 퀘벡 올 때는 제가 자진해서 얘기했어요. 이 안에 인스턴트 누들스가 있다. 이건 괜찮냐? 이건 괜찮대요. 그리고 또 뭐 돼지고기 장조림인가 그런 거 이렇게 파우치로 파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비모모. 그래서 그거 몇 개 있다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.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니까 갖고 탔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뭐가 있는데 이건 어떠냐라고 보여주고 하는 게 낫지. 잘못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켰다.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never lie again 이라고 했다는 거에서 조금 웃었어요. 거짓말하면 안 돼. 거짓말은 나빠.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. 스마트폰, 이 전화기는요. 그냥 이 전화기가 저예요.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.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숙소에 같이 묵고 있는 다른 친구의 경우를 봤는데요. 페이팔을 이용을 하는데 그 페이팔을 호주에서
호주에서 쓰던 전화번호 가지고 연결해서 뭐 했고 계좌 털고 저는 페이팔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I don't get it 자꾸 그랬어요.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니? 그러니까 그 페이팔 안에 돈이 있는데 거기에 액세스 그러니까 자기가 접근할 수 있어야 거기 있는 돈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여행을 여기 이제 퀘벡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호주에서 쓰던 전화번호를 여기 와가지고 deactivated 시켰대요. 그러니까 그 못 쓰게 한 거죠. 정지, 사용 정지, 중지. 그래서 그 뭐냐면 그 페이팔에 있는 돈을 내가 지금 여기서 꺼내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나를 verify 한다 그래요. 영어로. 그러니까 you should verify yourself. 네가 진짜 그 사람인지를 verify 해라. 이럴 때는 prove라고 별로 하지 않고요. verify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이거에 접근해서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네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호주 전화번호를 대라. 거기로 이제 코드를 보내면 그걸 얘기를 하면은 아 네가 그 사람이구나라고 verify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호주에서 쓰던 전화번호는 지금 deactivated 시켰고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지금 또 번호가 다른 거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. 옛날에 산드라 블록 나오는 그 좀 저는 굉장히 무섭게 봤어요. 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내 신분을 도용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크리미널로 범죄자로 그래서 쫓기는 거예요. 산드라 블록이.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서 막 컴퓨터를 쫓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스케리했거든요. 진짜 옛날 영화인데 그때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. 내 심카드가 있는 그게 있어야 내가 나인 거예요. 그래야지 I can verify myself. 그런 건데 제가 전화기를 지금 2대를 갖고 있는데요. 한 대에는 한국에서 쓰던 그 유심을 이제 심카드를 꽂아놓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심을 사가지고 꽂았고 여기 오니까 또 안 돼서 캐나다에서는 이 심을 또 이거는 뭐 거기 안 가도 되더라고요. 그죠? 예, 안 가도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 eSIM을 사가지고 한국 분이 하시는 거였어요.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했고, 그래서 eSIM 뭐를 보내주면 QR코드를 보내주던가, 아니 뭘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eSIM이 바로 깔리더라고요. 저도 조금 처음에 헷갈렸어요. 어떻게 되는지. 근데 많이 도와주셔서 잘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2대가 있는데, 2대 중에서 한 대를 사실은 시애틀에서 숙소에다가 놓고 온 줄 알고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쓸 그 심을 꽂은 그 전화기는 있는데 한국 심을 꽂은 그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. 그 멘붕이 됐죠. 이럴 때 여행이 완전히 무슨 풍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. 이럴 때는 그냥 멘붕이 되고 옆에 사람이 웃으면 막 꼴보기 싫어요. 왜냐면 난 지금 죽겠는데 뭐가 좋아.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. 그죠? 난 지금 전화기가 없어지면 나는 지금 그 전화기 값이 문제가 아니고 심이 꽂혔잖아요. 그럼 내가 어디에서 나를 verify 해야 될 때 나는 누구야? Who am I? 난 누구예요?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어디에서지?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그 이제 여행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내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지금 너무 겁이 난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 이렇게 I'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. 행운을 빌어줄게. 잘 되길 바랄게.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설마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뭐 이랬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다가 이제 톡을 보내놓고 혹시 좀 찾아봐 주세요.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침대 옆에 떨어졌는지 뭐 좀 봐주세요.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놓고 내릴 때까지가 죽겠는 거예요. 정말 이게 진짜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? 너무 막 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내리자마자 퀘벡이 아니라 왜 퀘벡이야? 시카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한 것은 가방을 다 뒤진 거예요. 일단은 저걸 찾아서 수트케이스 안에 있나 찾아보고 제 그 백팩에 있나 찾아보고 다 찾았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그 시큐리티 체크할 때요. 랩탑이나 이런 그 디바이스는 전부 다 꺼내서 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. 스캔하잖아요. 그런데 스크리닝 하는데 근데 그 전화기가 그 백팩 안에 있더라고요. 몰랐어요. 몰랐으니까 안 꺼냈죠. 그래서 랩탑이랑 제가 쓰는 다른 그 전화기, 그거는 여기다 놓고 이제 스크리닝을 했는데,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스크리닝 했는데, 안 잡았거든요?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아직도. 아무튼. 그래서 그 안에 있었어요. So I was so grateful.
제가 여행하면서 단어 하나를 버리기로 했고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더 많이 쓰기로 한 게 있어요. 뭐냐면 I'm lucky, I was lucky 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어떤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. 참 그게 맞더라고요. lucky라는 건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lucky하다는 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냥 그 운만 좋은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. 근데 그 대신에 I'm grateful, I feel grateful, I feel thankful, I'm thankful, I'm blessed, 복 받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표현들을 쓰면 정말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거잖아요.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다음에 더 감사하게 되고 이것도 이 감정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게 알고리즘 찾는 것처럼 버릇이 되고 훈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감사함을 하나 느끼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I don't take it for granted.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instead 대신에 I'm grateful, I'm thankful, I'm blessed. 정말 감사하다.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옵니다.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하나를 보잖아요.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걸 보면 알고리즘이 좋은 걸 자꾸자꾸 불러서 보여줘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손님 이렇게 보여주고 이상한 걸 하나 보잖아요. 계속 이상한 걸 보여줘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인생엔 정답이 없어요. 선택밖에 없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. 또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잖아요.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인연이 오고 또 좋은 인연이 와요. 그래서 좋은 인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그 프랑스 여자하고 얘기를 하다가요.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세수하다가 봉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봉주를 계속해서 발음을 좀 괜찮았나 봐요. 그러니까 불어로 막 하려고 하다가 please stop here. I speak English 그랬어요. 봉주 is one of the few French words I know. 내가 아는 몇 개 안 되는 불어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. 내가 아는 거 bonjour, salut,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다 할 수 있는 거 salut, 헤어질 때 bonjourne, have a good day, bonjourne.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baguette, croissant 그래서 막 웃었어요. Yes, 그거 알아.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좀 귀여운 걸 입고 있었나 봐요. 옷이 지금 몇 벌 없습니다.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. 돌려 입는 건데 그 중에 청치마 이렇게 된 거 청치마 그걸 원피스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I like your dress, I love your dress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프랑스어로 귀엽다는 걸 mignon 혹은 mignon라고 하는데 인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남자한테 귀엽다는 mignon, 응으로 끝나는 거 mignon. 여자한테 귀엽다는 mignon라고 한대요. 그래서 인연 하니까 mignon 이게 떠올랐어요. 귀엽다. 이렇게 기억하니까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. 유튜브에서도 지금 태연쌤 라디오를 선택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것들을 보시게 될 거다. 말이 너무 길었고 스마트폰 폰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된다.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. 이건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옛날에는 우리가 인감도장이 나다였잖아요. 그 다음에는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손가락으로 찍죠. 그럼 손가락은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심이에요. 그죠? 이게 상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 다음으로 정말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게 그 verify 할 수 있는 게 전화기이기 때문에 전화기는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거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요.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화장실 인심이 너무나 풍부합니다. 어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길 가다가도 공중 화장실도 너무나 많아요. 그래서 화장실이 급할 때 걱정하지 않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참 편리하더라. 그런데 그 화장실과 연관된 조금 무서웠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위기 상황 영어에서 다른 영상에서 좀 에피소드하고 같이 알려드릴게요. 아무튼 유럽을 제가 8월 말에 갈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영상 찍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8월 며칠인가요? 23일인가? 여기 날짜 한국 날짜로 24일 날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가요. 뉴욕에서 5일 있다가 그다음 비행기 타고 이제 런던으로 가서 유럽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유럽을 여행을 시작을 할 때. 첫 번째는 화장실 인심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. 어디 가든 화장실은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유럽은.
대부분은 그래요. 그래서 동전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화장실 입구에서 돈을 받는 분이 계세요. 그러면 그분한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게 있고, 또 하나는 화장실 문 앞에 동전 넣는 게 있어요. 그 동전을 넣어야지, 뭐 1유로라고 치면 1유로 넣어야지 문이 열려요. 정말 급할 땐 이런 적도 있어요. 처음에 이제 그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다 근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누가 나오길래 I'm sorry, excuse me 하고 그걸 잡고 들어가서 이용한 적도 있어.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을 여행할 때 제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좀 불안한 거, 걱정되는 거는 소매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짐을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내 몸에 거의 붙이고 다녀야 되는, 복대 차고 다니는 거의 그 수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분산시키고 신경을 분산시키고 여기서 가져가고 느낌도 모르고 뺏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전화기를 청바지 안에 넣었는데 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걸 못 느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겁이 나긴 합니다. 또 한 가지,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뭐 심카드 이런 거 살 때 또 무슨 뭐 통신사 AT&T나 뭐 여기에 벨이나 뭐 무슨 뭐 이런 데 갔을 때 내 차례가 돼가지고 내가 영어가 만약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. 그럼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좀 더듬거리니까 신경 쓰이고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굉장히 신경 쓰이죠. 막 나는 막 말도 안 나와 죽겠는데 막 이게 진도가 안 나면 막 뒤에 막 사람들이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안 째려봐요. 안 째려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. 그러니까 you don't have to care about it. Feel free.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.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집중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일이, 그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심카드를 사느라고 얘기를 했고 상담을 했고 두 번째 AT&T를 갔을 때는 미국에서 캐나다를 갔다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가 아무튼 날짜가 지났나? 그래서 데이터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돈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쓸 수가 없냐. 그래서 또 AT&T를 갔어요. 그때도 시간 조금 걸렸는데도 정말 충분히 저에게 충실하게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화기를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해보고 막 해보고 다 해보고 결국 됐어요. 그러면서 그 직원은 뭐라 하냐면 I got this, I got you. 할 수 있어, 해줄 수 있어, 걱정하지 마. 그럴 때 영어로 I got this 혹은 I got this, I got you 이렇게 얘기해. I got you, I got you, I got you. 그러니까 우리말로 알겠어 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I got this 혹은 I got you. 그러면 걱정 마, 할 수 있어. 내가 해낼게. 이런 말이에요. 결국은 해줍니다.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 거는 우편 번호는 꼭 외우고 계세요. 우편 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압니다.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뭘 할 때도 티켓 살 때도 뭐 콘서트 표 살 때도 뭐 이렇게 뭐 기차표 살 때도 뭐 할 때도 예약할 때 예매할 때 전부 다 그 포스털 코드를 쓰게 돼 있으니까 저도 외워가지고 거기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외워야 돼요. 외우면 좋은 거가 우편 번호 그리고 카드 번호도 16자리 그것도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. 예, 갑자기 내가 누워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막 카드 번호가 뭐더라 그러면 또 막 일어나서 꺼내야 되고 찾아야 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이제 카드 번호하고 그 유효기간하고 뒤에 그 CVC 넘버, Security Code 그것까지 외우고 계시면 좋고 우편 번호도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거는 카드키를 어디 가나 줍니다. 숙소에 들어갈 때 카드키를 주고 뭐 이럴 때 그 카드키하고 우리 전화기를 보통 같이 들고 다니는데 이럴 때 많은 경우 저도 많이 겪었고요. 이 키카드, 우리는 카드키라고 그러고 영어로 키카드. 그래서 the key card can be demagnetized.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이 손상될 수 있어요. 그거를 영어로 demagnetized라고 합니다. So, I'm sorry, but my key card is demagnetized. 이렇게 좀 쉬운 표현도 있어요.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여행하면서 제가 미리미리 챙기는 거가 뭐 3가지 정도?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첫 번째는 화장실은 보이는 족족 간다. 화장실은 미리미리 가둔다. 두 번째, 먹을 수 있을 때 좀 먹어둔다. 그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둔다. 그리고 충전은 미리미리 해둔다.
이 전화기가 나기 때문에 이게 뭐 길도 찾아야 되고 뭐 verify 해야 될 때도 필요하고 많은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충전도 미리미리 해둔다. 그거 말고는 공항은 반드시 일찍 가셔라. 저처럼 비행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권 꼭 이제 중요하게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여권을 들고 다니면은 밖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권을 이제 카피를 해서 카피 한 몇 장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그거 한 장 들고 나가고 뭐 잃어버렸거나 찢어졌거나 뭐 상했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. 이런 거. 그리고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도 조금 이제 그 나라 가시면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필요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현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동전 같은 거 필요하죠. 그리고 또 여행을 오실 때는 수수료가 없는 거 있죠. 그 해외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 없는 거 그리고 돈 인출할 때 현지 그 화폐를 인출할 때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꼭 챙겨 오셔라. 저는 I forgot to bring my card. 그 카드를 갖고 있어요, 한국에. 근데 있으면 뭐예요? 안 가져왔어요. 그거 가져왔으면 수수료 안 내는 건데 돈 뽑을 때마다 예, 수수료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카드 써도 수수료는 나가죠, 그죠? 예, 아무튼 수수료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챙기면 조금 더 돈도 아끼고 지금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요, 제가 엄청 돈을 많이 썼어요. 지금 2달 정도 됐죠? 2달 안 됐나? 아, 43일 했네요. 2달 안 됐어요. 근데 제가 얼마 썼나 보니까 1,000만 원 넘었어요, 이미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쇼핑한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부티크 호텔에 묵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호텔은 3, 4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조금 싼 것도 뭐 1, 20만 원. 근데 여기 가도 되나? 조금 리뷰가 별로 안 좋고 막 이러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호텔에 묵었고 어떤 때는 호스텔에 묵었고 도미에도 묵었고 1인실도 묵었고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밥 사 먹었고 교통비 썼고 근데 비행기 이제 몇 번 탔고 그리고 이거 여기서 산 거고 이거는 시애틀에서 산 거고 이것도 한 5, 6만 원밖에 안 해요. 이것도 사이즈가 작아서 사람들이 안 사고 못 사고 있는 거를 이제 스몰 사이즈인데 제가 조그마니까 네, 요 이제 스몰 사이즈 한 5, 6만 원 우리 돈으로 요거 주고 산 거. 그리고 또 원피스 또 한 벌 분홍색 이렇게 스트라이프 어떤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. 그거 2개랑 편안한 신발 2켤레 그거 산 거 말고는 전부 다 여행비로만 쓴 거예요. 숙박비, 식사비, 교통비, 또 뭐 이것저것 뭐 티켓 요런 거 그런 것들인데 뭐 1,000 몇백만 원 쓴 것 같아요. 지금 한 1,200인가 1,300인가 쓴 것 같아요. 엄청나죠.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물가가 전 세계에서 그냥 코비드 전보다 한 2배, 3배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 지금 다녀보니까 tipping is mandatory. 그냥 팁은 무조건이에요.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은 15%, 18%, 20% 캐나다 경우 미국은 18%, 20%, 23%뭐 이래요. 그 중에 골라요. 우린 보통 중간을 선택을 하는데 제일 아래 걸 선택하면은 정말 네 서비스 별로야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표정이 굳어요. 중간 거 정도 하면은 그냥 노멀한 거고 제일 많은 거 캐나다에서는 제가 어제 이제 바에서 기분이 너무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이제 I became a regular at the pub. 거기 단골 손님이 돼서 여러 번 갔거든요. 직원들이 전부 다 잘 알아보고 Hello TY. 몬트리올 안 갔니? 그러고 반갑게 인사하고 손님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너는 뭔데 왜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고 인사를 하니 그래서 나 여기 I'm a regular here 단골이야 그러면서 막 하다가 거의 자정 좀 넘게까지 칵테일을 5잔 마시고 맥주도 1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이면 이제 뉴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 펍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서 이제 15, 18, 20% 팁인데 그 중에 이제 20%를 저는 거기서 늘 선택했어요. 기분 좋아서 정말로 기꺼이 20%를 누르는 걸 이제 이 친구가 보고 너 지금 칵테일 5잔 마시고 맥주 마셨는데 그 금액이 좀 커졌잖아요. 거기다 또 팁을 20%를 주면 또 커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TY come here 하면서 I'll give you the last shot for tonight. 한 잔 더 마시고 가 그러면서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마셔서 나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잡냐 그랬더니 너가 지금 팁을 20%를 줘서 이건 give and take다. 나는 this is what I can do for you. 이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다. 그러면서 한 잔을 더 주더라고요. 얘네가 먹는 캐나다에서 그 메이플 시럽을 섞은 이제 술이에요. 샷 이런 거. 네, 그래서 그냥 한 모금에 그냥 샥 이렇게 들이키는 거 있죠. 그거 마시고
집으로 왔어요. 자정이 넘었는데도 정말 안전했고요. 뭐 아무도 이상한 사람 없었고요.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. 없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마음으로 잘 돌아왔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게 이제 미국 캐나다를 여행할 때의 팁입니다. 지금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영상을 잘라가지고 저 그 다음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. 영미리 세계여행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여행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조금 겁나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하기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댓글 보고 참 힘을 얻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네,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